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죠.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 오늘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할지 아니면 전면 부인할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네,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또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시 또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네. 우리 검찰 출입 기자가 보도를 보내왔는데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오늘 중으로 끝날 것 같다. 지금 현재 70% 정도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런 말이 들리네요. 조사가 생각보다 좀 신속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죠? 신속한 건 아니고요. 예. 저도 이게 오늘 중으로 조사는 끝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대통령을 2번, 3번 부르는 거는 불가능하잖아요. 예. 따라서 이게 그리고 이게 새벽까지 조사할 때 12시 넘을 때는 대통령이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네. 예. 제가 이게 대통령 변호인이라도 동의 안 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게 동의해가 굳이 계속 해봤자 도움될 게 없잖아요. 예. 따라서 이게 저는 조사는 아마 이게 그 12시 전에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조사는요, 뭔가 이게 검찰이 뭐 자백을 받기 위해서 막 수사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미 이게 그 공범들이 다 기소가 돼가지고 대통령이 공범으로 표시가 돼 있잖아요. 따라서 이게 그 마지막 저는 요식행위에 따라서 대통령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는 이 정도 때 부인하면 부인하는 대로 그냥 계속 조서에 남겨두는 거예요. 예. 끝까지 추구하는 게 아니고. 예. 따라서 이게 그 12시까지 저는 끝날 거로 보는데 다만 이게 조사가 12시까지 하면 되거든요. 예. 따라서 이게 12시에 놓은다고 장담 못 해요. 아까도 이게 말했지만 조사가 끝나면요. 꼼꼼하게 그 내용을 갖다가 읽어보고 서명 날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읽어보고 변호사도 네. 읽어봅니다. 예. 따라서 이 그 만약에 지금 녹화를 안 하잖아요. 네. 녹화 안 하면 이게 더 꼼꼼하게 읽어봐야 돼요. 왜? 자기 말대로 이게 됐는지 나중에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게 저는 읽어보는데 아무리 빨라도 한 최하 3-4시간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조사가 12시에 끝나더라도 나오는 시간은 한 3-4시쯤 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사는 오늘 밤 자정 12시 이전에 끝나더라도 네. 실제 삼성동 자택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내일 새벽 서너 시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고요. 그렇죠. 이게 재벌 회장들 한번 보세요. 최태원 예. 회장이나 재벌 회장들 보면 혐의 준 거 하나잖아요. 예. 하나 가지고도 이게 다 새벽에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예. 조사를 새벽까지 한 게 아니고 예. 저는 이게 조사는 다 12시 전에 끝났다 보고요. 다만 예. 이게 그 조서를 검토하고 이런 시간 때문에 새벽에 놓은 걸로 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가 하면 전해지기로는요. 한웅재 부장검사 조사가 밤 8시 반쯤에 끝이 났다고 네. 합니다. 진전이 좀 있었을까요?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일단 8시 반이라고 하면서 약 70%가 지금 조사가 완료가 됐다. 나머지 한 예. 30%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앞에 부분이 너무 길었다라고 여겨져요. 그러니까 두 가지 부분이라면 최 씨와의 연결 고리 그 수사가 한웅재 형사 8부장이 지금 담당하고 예. 있는 수사입니다. 근데 그 부분이 지금 70%가 됐고 30%가 뇌물죄 부분이에요. 네. 지금 이원석 특수 1부장이 이제 교대를 해서 이제 신문을 시작한 것은 그 대기업의 어떤 출연금과 예. 관련한 뇌물 수수 여부입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로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최 씨와의 연결 고리 부분에서 우리가 언론에서나 혹은 짐작하는 것보다 더 무엇인가 검찰이 갖고 있었던 어떤 질문들, 증거들 이런 것들을 추궁할 수 있었다. 이런 어떤 것들 때문에 더 늦어졌다라고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부분. 네. 또 두 번째는 그렇지 않고 지금 시각이 사실은 피의자 신분에서 가장 힘든 시각이에요. 9시 반부터 와서 10시부터 예. 시작을 해서 지금 거의 밤 10시로 돼가고 있습니다. 예. 조사를 받는 시점으로는 거의 12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 시각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부터 사실은 가장 중요한 질문들, 예를 들어 뇌물죄와 관련된 질문들을 해서 가장 사실은 심적으로 좀 무너지는 어떤 시간대, 그거를 이용하려고 사실 70대 30의 어떤 비율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시간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노림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나.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걸 이게 이원석 부장검사가 이제 박 전 대통령 조사에 투입이 됐는데요. 이원석 부장검사가 하는 게 지금 삼성그룹 등 대기업 뇌물수수 혐의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다. 저 정확하게 제가 예. 표현하면요. 예. 그 한웅재 부장이 하는 거는 K재단, 예. 이게 미러재단 있잖아요. 이 부분에 이게 출연이에요. 이것도 이게 예. 제3단 뇌물죄예요. 예. 그러니까 왜 한웅재 부장이 오래 걸렸냐면요. 삼성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번에 그 조사는 SK, 그다음에 롯데, 그리고 CJ 예. 이런 걸 다 조사하다 보니까 아주 오래 걸린 거고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예. 아까처럼 이게 그 재단도 뇌물이에요. 그러니까 한웅재 부장이 이때까지 뇌물 조사를 한 거예요. 다만 이게 대기업 조사를 전체를 한 거죠. 그러면 이게 이원석 부장이 맡고 있는 거는 뭐냐? 그거는 이게 그 재단 중에서는 그 장시호 있잖아요. 장시호 그 동계 동계 영대 스포츠 스포츠센터 센터? 예. 요거는 하고요. 그다음에 정유라에 대한 개인적인 지원 있잖아. 예. 삼성이
승마 지원 있죠. 말 관련해서요. 요 두 개를 이원석 부장이 하는 거예요. 예. 따라서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 한웅재 부장이 훨씬 중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원석 부장은 아까 정유라 지원은 이미 특검에서 충분히 조사가 승마가 돼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거 동계 영재 스포센터는 큰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지원금이 얼마 안 되니까. 따라서 이게 지금부터 시간이 저는 뭐 중요한 부분 다 거의 된 걸로 보입니다.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원석 그 특수일부장에게 중요한 어떤 임무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추측하는 건 이원석 특수일부장의 지금까지 수사했던 것을 보면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매각 사건 예. 2005년도 그리고 2007년도에 삼성 비자금 로비 의혹 사건 이런 굵직한 삼성 사건에 이미 수사 경력이 있거든요. 예. 대가성 여부를 담당하고 있는 거죠. 대가성 그래서- 여부를 입증하는 부분을 이원석 부장이 그렇죠. 지금 담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한 대가성 여부와 예. 그 삼성그룹의 이 승계 문제, 이 지금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매각 사건으로부터 예. 출발해서 지금 승계 문제가 예. 대가성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수사의 경력으로 이번에 삼성 문제와 관련해서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한 그런 뇌물 사건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수 있다. 네. 라고 지금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지. 네, 뭐 예. 지금까지 뭐 70%의 조사가 이루어졌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관건은 대기업 뇌물수수 혐의 입증 아니겠습니까? 인정을 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다 얘기한 건 추측입니다. 제가 보기에 전혀 인정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왜냐하면 이게 두 가지로 나눠봐야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그 K재단, 미르재단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그 제3자 뇌물 공여예요. 이런 이제 그 제3자 뇌물죄는 가장 중요한 게 부정한 청탁입니다. 그러니까 예. 일반 뇌물죄는 부정한 청탁 안 하고 대가관계만 있으면 뇌물이 되잖아요. 돈 맞으면. 네. 근데 이거 제3자 뇌물은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게 아니잖아요. 재단에 출연한 거잖아요. 이건 이게 뭔가 더 강한 요건으로서 부정한 청탁을 먼저 해야 돼요. 네. 이 말이 이게 삼성에서 뭐 승계를 도와달라, 또 이렇게 사면을 해달라, 또 이렇게 면세점을 해달라 이런 게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되는데 요 부분 입장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예. 인과관계가. 따라서 그래서 한웅재 부장이 오늘 8시 반까지 올해 이 부분을 다 조사를 한 거예요. 이 부분을. 근데 저는 이게 대통령이 어차피 이게 K재단, 미르재단은 선의로 한 거고 기업이 주도해서 자발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게 내가 그 사이에 사익 추구한 게 하나도 없다.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대통령 변호인 들어보면 뇌물을 공익재단을 받는 사람이 어디 있냐. 예. 공익재단 돈 받으라는 거 빼먹으려면요. 거의 불가능해요. 최순실 씨가 9억 빼먹으려다가 미수로 됐잖아요. 네. 아마 이런 식으로 방어를 해서 인정 안 할 걸로 저는 보입니다. 네,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제 물론 저도 그건 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만약에 그것을 뭐 이렇게 그 진짜로 받아들이려고 했다, 예. 조금이라도 시인하려고 했다, 만약에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혐의 일부라도 인정하려고 했다 그런다면 아마 메시지가 달라졌을 겁니다. 그리고 손범규 변호사가 얘기했던 준비된 메시지가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먼저 그런 부분에 언급이 있었다면 굉장히 많이 사실 오늘 이 여론이 달라졌을 거예요, 도리어. 그런데 메시지가 없었다. 그리고 아주 이 교과서적인 메시지만 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오늘 임하는 어떤 준비되어 있는 부분, 예. 준비되어 있는 부분이 전부 부인할 것이다라고 예상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검찰 조사에서 그 대기업 뇌물 수수와 관련해서 과연 어떤 입장을 밝힐지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지만 가장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는 곳이 또 삼성그룹일 것 같습니다. 예.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 인정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뇌물 같은 죄를 우리가 필요적 공범이랍니다. 예. 이게 주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이 동시에 결론이 같아야 되거든요. 예. 따라서 이게 그 대통령이 만약에 뇌물죄에 대해서 뭐 부인을 해가지고 영장이 기각되거나 또 이게 무혐의가 되거나 무죄가 되거나 이러면 이게 이재용 회장도 자동적으로 무죄가 되는 거거든요. 네. 따라서 이게 그 아까처럼 문명 법적으로는 이게 같은 결론이 나오야 되기 때문에 삼성에서도 상당히 기초가 주목되고요. 저는 이게 대통령이 뇌물 부분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게 예. 예를 들어 이게 강요죄로만 기소를 했다면 우리 처음에 검찰이 일기 강요만 검찰 했잖아요. 특수본 이러면 이게 입장대로. 인정해도 돼요. 예. 제가 보기에 강요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가볍잖아요. 네. 그럼 이게 예를 들어 부인하면 영장 청구하고 인정을 해버리면 영장 청구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네. 지금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을 보면 강요죄마저도 물론 이제 그거는 인정하지 탄핵에는 않고 아주 있지 중요하니까. 않습니까? 그게 강요만 돼도 탄핵 사유는 되기 때문에 부인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예. 제 말은 이게 그런 아주 경계선에 있는 영장 경계선에 있는 죄는 인정할지 안 할지에 따라서 이게 그 구속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희도 이게 변호사들도 고민해요. 예. 근데 이 뇌물은요. 제3단 뇌물도 일반 뇌물하고 똑같았거든요. 예. 따라서 이게 1억만 넘으면 10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예. 이거는 이게 인정하는 순간에 그냥 교도소 내가 가겠다. 예. 그게 인정할 수가 없는 이게 범죄입니다. 네. 예를 들어 사람 죽이도 살인을 해도 5년 이상이에요.
예. 그럼 이게 살인했다고 내 자백하면 바로 교도소 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인정하고 싶어도 못해요. 네, 그렇다면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재용 부회장과의 대질 신문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그 대질 신문이 뇌물 부분은 필요 없다 봐요. 왜냐면 이게 대질이라는 게 아까 이종건 우리 실장님 말한 것처럼 네. 둘째 사람이 말이 엇갈릴 때 대질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뇌물은 이재용 회장도 나 부정한 청탁한 적 없다. 뇌물 준 적 없다는 거고 대통령도 이게 받은 적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굳이 둘 다 없다는데 대질할 필요 없죠. 근데 강요죄라면 대질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은 강요한 게 아니고 선의로 해가지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재용 회장은 자꾸 강요해서 줬다고 하잖아요. 이건 말이 엇갈리죠. 그래서 이게 강요 같으면 대질할 필요가 있는데 뇌물은 필요가 없다. 지금 네. SK그룹의 최태원 회장도 그 같은 내용과 관련해서 이미 소환 조사를 받았고요. 네. 앞으로 다른 그 재벌그룹 회장들도 그 소환이 좀 예정돼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좀 그 주요 쟁점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예. 특검의 수사를 뭐 준용을 해서 검찰 특수본 2기가 그걸 이어받는다면 네. 사실상 특검은 지금 그 재단 그 양 재단에 206억인가요? 그러니까 삼성이 출연한 것만 206억이고 전체적으로 700억과 관련해서 통째로 그것 자체가 정경유착이고 그것 자체가 뇌물이다라고 지금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처음에는 이 대가를 지불한 대가를 요구한 부정한 청탁이 있는 몇몇 그런 혐의가 있는 기업만 사실 수사 대상으로 여겨졌는데 특검의 표현대로라면 사실 예. 700억 자체가 문제다. 이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 특수본 2기가 어디까지 수사를 확대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롯데까지만이다라고 설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지금 그러니까 이 앞으로의 이런 어떤 준조세에 버금가는 그런 출연 이 행위 자체가 사실은 어떤 점에서 이번에 규정이 돼야 된다. 법으로 재단이 돼서 이게 잘못된 것이다 또는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규정이 돼야만 그 다음에 이게 정경유착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검찰이 저는 어느 정도 굉장히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여겼습니다. 네. 예. 자, 이런 그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뭐 어떤 전망? 검찰이 수사를 굉장히 확대할 것 것이다. 같다. 저는 이게 당연히 확대할 걸로 보고요. 예. 아마 이게 대통령 수사가 이거 끝나잖아요, 내일. 그럼 이게 바로 다른 대기업하고 예. 그다음에 그 우병우 예. 아마 이 두 개 수사로 총열 겨룰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네. 예. 지금 보면 70% 조사가 이뤄졌고 오늘 자정 전에 조사가 끝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생각해 보면은 생각보다는 조사가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거는-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박 전 대통령은 혐의를 부인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그래도 막대하고 방대한 증거 자료가 있다면 입장이 조금 바뀌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이게 있습니까? 전혀 바뀐 게 없다고 확신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게 조사가 빨리 이루어지는 거는요. 오늘 조사가 대통령의 자백을 받는 조사가 아니에요. 대통령의 이미 증거는 기소가 되면서 공범으로 다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예. 마지막 대통령의 입장이 인정하느냐 부인하느냐 들어보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대통령이 자백을 받으려고 오랫동안 조사할 필요가 없는 거고 따라서 이게 그냥 부인한다고 적어놓고 다음 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걸 오늘 이게 입장 변화가 없다고 확신하냐 하면 네. 가장 중요한 이때까지 8시 반까지 조사한 게 대기업 재단 설립 아니에요. 네. 그럼 이게 부정한 청탁인데 이 청탁은 누가 해요? 결국 이 대기업 사장하고 대통령 둘이 독대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이게 독대하는 과정을 누가 이게 알 수가 있나요? 예를 들어 이재용 회장이 청탁한 적 없다 하고 대통령이 받은 적 없다 하면 어떻게 입증합니까? 나머지 안종범의 수첩이든 뭐 이런 거는 전부 이게 간접적인 증거기 때문에 예. 뭔가 이게 특검이 아무리 증거를 내놔도 직접적으로 딱 결정적인 한방은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게 대통령 측에서 인정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특검의 수사 기록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했죠. 그렇죠. 그게 가장 이제 문제인데요. 예. 예를 들어 이 검찰 지금 그 얘기는 특검이 지금껏 조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지를 대통령 변호인 측은 지금 모르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걸 이게 대통령 변호인이 가장 걱정하고 있던데요. 왜냐하면 이게 기존의 검찰 기록은 헌법재판소로 다 넘어갔어요. 예. 따라서 이 헌재를 통해서 복사해가 다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다 이미 공유하고 있죠. 그렇죠. 이게 근데 특검에서 수사한 거는 전혀 이게 헌재를 안 갔기 때문에 예. 따라서 이게 전혀 모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걸 증거의 비대칭이랍니다. 예. 저도 이게 검찰 수사 가보면 웃으면서 들어갔다가 울면서 노는 게 대부분이에요. 옛날에 이게 미얀마 대사 왜 유재경이라고 미얀마 대사가 최순실 모른다고 특검 갔다가 몇 시간 만에 바로 이게 자백하고 놓았잖아요. 예. 따라서 이게 보통은 이제 결정적인 무기가 있어서 증거의 비대칭으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경우는 다른 게 이 경우는 이게 그 부정한 청탁은 독대기 때문에 네. 따라서 이게 그 쉽지 않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주목하는 게 특검이 확보한 그 방대한 자료의 증거 자료나 정황 증거들을 대통령 변호인 측은 모르고 있는데 네. 오늘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정황 증거나 증거 자료들을 일부 제시할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명백한 증거 자료 앞에서는 부인할 수 없는 네. 것 아닙니까? 네. 자, 그것 때문에 유영아 변호사를 18시간 이상 계속 뭐 매일같이 2시간, 3시간 이렇게 불러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유영아 변호사하고 많은 시뮬레이션을 했던 것이거든요. 네. 자, 유영아 변호사가 사실 어떤 사람이냐면 2007년도에 그 대선 때 이명박 후보하고 박근혜 후보하고 그때 경선을 벌일 그 시간에 이명박 후보 측에서 최태민과 관련한 그런 그 의혹을 막 제기를 했습니다. 그때 유영아 변호사가 무슨 역할을 담당했냐면 네거티브 대응 팀장이었어요. 즉 네. 네거티브 대응팀이라는 건 뭐냐면 앞으로 상대방 후보가 의혹을 제기할 것을 미리 생각을 하고 유추를 해서 이 후보 나의 후보한테 예. 질문을 하고 거기에 답변을 하는 그런 연습을 시키는 그게 네거티브 대응팀장의 역할 중에 하나거든요. 예. 이미 그때 유영아 변호사는 이 최태민 일가와 관련해서 가장 많은 정보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왜? 그걸 대응하려면 박 대통령이 많은 부분 이야기를 했었어야만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아마도 최태민 일가와 관련한 질문이 있었을 것이다. 이 70% 중에 예. 분명히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박 대통령의 허점, 박 대통령의 어떤 멘터를 무너뜨릴 수 있는 허점이 무엇일까? 그 점을 공략했을 것이다. 충분히 유추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